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8월 19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재생속도 1.25배속으로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지수가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외부적인 내용 그리고 국내 시장 상황 같은 것들을 이렇게 뉴스로 보면서 이제 볼 건데 시장이 많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종목들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이 나와가지고 꽤나 힘든 장이 연출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매매한 카카오뱅크 잠깐 보고 그다음에 시황 그다음 오늘 상한가부터 해서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상승 반전이 기대되는 종목까지 해서 한번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카카오뱅크만 좀 매매를 했는데 카카오뱅크 일단은 매수한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구간에서 한번 매수하고 비중 자체가 한 20% 정도 이것도 단차 계좌 좀 작은 금액으로 좀 하고 있어가지고 이 20% 금액만 잠깐 넣고 떨어지면 또 더 넣은 다음에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얘가 이제 어제 이제 매수가 된 뒤에 장 초반에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상승이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상승이 나와줘가지고 여기서 1차 매도 한번 했고 절반 매도를 했는데 매도한 이유는 이제 여기 선을 그어보면은 그냥 심플하게 이 박스권 있죠. 여기 박스권에 가장 저점 구간 여기가 이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인데 결국에 올라오면서 여기가 저항으로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서 정리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떨어집니다.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이때 떨어지고 다시 한번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50% 물량이 있었는데 이때 그냥 여기 정리해야겠다. 왜냐면은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구간 매도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지수가 일단은 많이 빠지고 있던 상태였고 이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저는 여기서 이제 반등이 이제 이 반등 있죠. 여기 나오는 이 반등이 추세가 꺾이는 반등이라고 이 생각을 하고 그냥 여기서 정리를 했는데 얘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장 후반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이었다. 일단 카카오뱅크를 이 앞에서도 매매를 했었는데 이때죠. 얘도 똑같이 여기서 한번 매수하고 정리하고 여기서 한번 매수하고 일단 매수해가지고 한 이틀 정도 들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한 날이 8월 10일, 그 다음에 11일, 12일, 13일까지도 들고 있다가 17일 날에 이제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하고 나니까 더 가더라고요. 이렇게 더 많이 갔는데 이 종목 자체가 확실히 그냥 저랑은 좀 안 맞는 그래도 뭐 수익이 났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정리를 하고 끝내는데 일단 시장이 안 좋은데 이쪽 카카오뱅크나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좀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앞에서 상승을 좀 했었던 그런 종목이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기도 했네요. 그다음에 뭐 크래프톤 일단 시가총액이 높고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지금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장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돈이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대신에 이제 한두 종목 이렇게 강한 종목에 돈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황 코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 어제 이제 그래도 양봉이 만들어졌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양봉 아래꼬리에 달리면서 양봉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여기서는 추세가 다시 이제 바닥권을 좀 지지를 하고 바닥권이 좀 멈추면서 이 구간에서 이제 상승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저점까지 또 깨면서 오늘 이렇게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양매도가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수 자체로는 가격 이동 평균선 보면은 이 120선을 지금 강하게 깬 이런 상황입니다. 이 120선을 깼던 게 이번이 처음이긴 해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유동성으로 올렸던 그 장이 이제 테이퍼링을 거치고 한다고 테이퍼링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고점 구간에서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120선을 좀 깨버렸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100포인트를 깨가지고 안 좋은 상황까지 왔고 차라리 어제 이런 양봉이 나와줄 때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으면은 뭐 상관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면요. 근데 오늘 더 이렇게 음봉으로 빠지면서 마이너스 1.93%까지 빠졌는데 이렇게 빠지는 상황을 보면 차라리는 아니고 한 번 더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밀린다고 하면은 한 3020포인트 한 여기까지도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까지 안 오는 게 좋습니다. 네, 안 오는 게 좋고 저도 지금 어차피 종목들이 물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꼭 반등이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기술적인 반등은 나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등 나와주는 게 이렇게 더 밀리고 나오면은 좀 출혈이 크긴 하겠죠. 제발 저도 이제 물려 있으니까요. 반등이 꼭 나와줬으면 좋겠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신용잔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좀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용잔고가 좀 꺾이고 하면은 좋은데 오히려 꺾이지 않고 그냥 이런 구간에서 지금 신용이 안 떨어지니까 계속 일부러 더 이제 밑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오늘 마이너스 2.93%까지 하락을 시키면서 좀 시장이 많이 꺾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를 좀 하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딱 120선 구간에 와 있는데 이제 바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 구간에 왔을 때 이제 바라는 건 내일 차라리 이렇게 빠질 거면은 내일까지도 그냥 개파락을 하라는 겁니다. 개파락을 이런 식으로 8월 18일 수요일 날에 그래도 마이너스 0.42%까지 42% 시가가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장중에 말아 올려서 이런 양봉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기대하는 거는 차라리 그냥 얘도 똑같이 시가 개파락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시가 개파락하는 게 반대매매나 이런 미수 쓴 사람들 반대매매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가 개파락이 나오는데 차라리 그게 나오고 나서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와주라는 겁니다. 그냥 그래야 좀 반등이 좀 바닥을 살짝 단기적인 바닥을 이 지지를 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이유를 한번 보죠. 지수는 왜 이렇게 빠지는가?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연준에서 조기 테이퍼링 주장이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22년도에 테이퍼링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11월과 12월에 12월로 좁혀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연준에서 얘기를 한 게 이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이제 테이퍼링을 계속 하겠다 그랬는데, 그 5월 달에 그 당시 5월 달에는 고용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가 호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실업률이 하락한다는 게 취업자 수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용이 증가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고용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바라는 그 목표치가 지금 달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테이퍼링을 예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 이상으로 심화된 원화가 약세다. 환율을 또 봐줘야 됩니다. 환율이 이따가 볼 건데 그 원화 약세로 일단 첫 번째 원인은 저조한 백신 접종률이고요. 접종률이 아무래도 유럽이나 미국 국가에 비해서 많이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새로 살아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좀 뒤로 밀리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감으로 지금 셀코리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외국인을 기점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고 있더라도 지금 프리미어리그 그 축구 경기 있죠. 이게 풀 관중을 다 채운 상태로 지금 경기를 재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수가 늘더라도 백신을 맞았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경기 재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게 이제 사망률이 좀 줄고 있다는 게, 그래도 이제 이런 경기 재개 거리두기를 거기서 풀어도 그렇게 막 우려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유럽 이쪽은 영국이죠. 영국은 그냥 경기 재개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쪽 유럽 증시는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원화가 좀 약세.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이탈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보면은 코스피 잠깐 보면은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원화가 많이 약해졌다. 특히 우리나라 1등 종목인 삼성전자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 매도.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이제 얘도 이제 앞에서 많이 두드려 맞다 보니까 여기 많이 맞다 보니까 이제는 좀 빠지면서도 이제 좀 바닥을 좀 지켜주는 모습, 그리고 외국인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하이닉스도 또 반도체에 관련돼 가지고 외국인이 지금 매도를 많이 나온 그런 상황이다. 환율을 보면은 이제 환율이 이게 내려가 줘야 되는데 갑자기 막 1200원까지 돌파할 것 같고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분명 어제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또 좀 많이 다시 8.2 원달러까지 갑자기 또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이라 많이 좋지는 않다. 다시 떨어져 줘야 되는데 일단 좀 떨어지기를 좀 기대하고요.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안 좋았던 거를 보는 게 이제 코스피 등락 종목이 상승 종목 58 종목, 하락 종목 850 종목입니다. 다음에 코스닥 169 종목, 하락 1200 종목. 완전히 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만큼 시장이 좀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홍콩 항생 해가지고 중국 증시도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마이너스 2%고 일본 지수도 마이너스 1%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아장이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꼽자면 결국에는 이제 백신 접종률 때문에 그런 게 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계속 이제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또 지수도 이제 고점에 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테이퍼링은 좀 빠르나 완전 고용 및 물가 상승을, 근데 이게 계속 악재가 나오고 그런 상황이 22일 날, 24일 날에 이제 잭슨홀 미팅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는, 이때 이제 파월 의장, 이게 좀 관건이, 파월 의장이 이번에 테이퍼링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내용이 여기서 지금 단서가 나올 텐데, 여기서 만약 테이퍼링을 지금 연내에 안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도 이제 상승을 해줄 그런 여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제가 물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희망적으로 얘기를 좀 그냥 전 하겠습니다. 이게 무조건 뭐 제가 말한다고 해서 이게 맞거나 하진 않지만, 근데 지금 이제 많이 빠진 상태죠. 이런 구간에서 정리를 해서 현금을 들고 있는 상태면은 상관이 없지만, 이제 많이 빠진 상태로 종목들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금 물려있다는 겁니다. 종목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요. 그럼 이 물려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겁을 먹고 정리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얘가 진짜 2900포인트, 2800포인트까지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엄청 밀려서 막 마이너스 20% 30% 더 나오고 완전히 죽겠는 상황이 나오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3020포인트 정도까지는 빠지더라도 빠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결국 그 구간에서는 반등은 한번 나와줄 수 있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노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그거를 생각하고 나면은 이제 종목들이 이렇게 물려있는 상태다 하면,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죠. 여기서 손절하고 나중에 밑에서 다시 잡을 거냐. 근데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해도 좋지만, 저는 그냥 물려있는 상태에서 좀 더 그냥 들고 가 보려고 합니다. 저도 일단 현금은 지금 없어요. 매매를 좀 잘못한 걸 수도 있고 현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결국에는 저는 지수가 반등 시기에는 제 종목들이 좀 잘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워낙에 이제 종목들이 밑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반등 시기에는 반등이 잘 나와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 무조건 이제 지금은 사실 이게 손절매에 뭐 지금이라도 자르면은 더 나올 수는 있긴 하죠. 왜냐면은 하락 이렇게 이어가주는 이런 하락 추세는 계속 추세라는 게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빠질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도 일단 처음 120선을 깬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깬 게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약 반등이 안 나오고 하면은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면은 이제 반등이 안 나올 텐데, 그래도 망하지는 않을 거니까 결국 저는 반등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이게 조금 하나의 중요한 점이 될 수 있는,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안 하겠다 하면은 이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미팅 내용을 확인을 하죠. 그러면 이제 국내 시장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다 얘기를 해가지고 요약을 좀 하면, 일단 오늘 환율이 지금 1176포인트 원달러까지 좀 올라간 그런 상황이었고, 1200원도 지금 넘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원인은 테이퍼링이 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기 테이퍼링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원화가 약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미국의 지금 긴축이죠. 이게 테이퍼링 하면서 금리 인상하는 것들이 긴축 공포의 아시아 증시, 아까 봤듯이 중국도 그렇고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도 증시가 많이 휘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일단 시황 코멘트는 이렇게 좀 마치고 상한가 종목들과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으로는 브레인즈 컴퍼니가 있고요. 이 브레인즈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장 첫날 하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하락장일 때 전체적으로 종목이 빠질 때 이 시장에서 한두 종목이 강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 이 브레인즈 컴퍼니 같은 경우 그런 수혜를 좀 받지 않았나 싶고, 일단 크래프톤과 다르게 이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 그러니까 이제 내다 팔 수 있는 물량인데, 이게 전체 주식 대비 29.9%로 그렇게 막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크래프톤이 39.5%에 비교를 하면은 확실히 좀 낮은 수준으로, 이게 이제 오늘 상한가에 이 따상이 그래도 성공 요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공모주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나중에 영상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7월 차 수출액 12.3% 상승을 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 일단 잠깐 브레인즈 컴퍼니는 오늘 상장해서 이런 모습이고, 이 7월 친환경차 수출 역대 최대로 영아테크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얘가 대장주로서 상승을 크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3기라는 종목과, 그
그다음에 사마 알미늄이 연이어서 이제 같은 테마로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근데 일단 대장은 이제 영화테크니까 영화테크를 좀 더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애니젠이 신약 개발 기업으로 재평가 소식에 14% 상승을 좀 했습니다. 애니젠은 이런 모습으로 좀 상승을 좀 해줬고요. 벌써 앞에서 상승을 좀 크게 했던 그런 모습이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의 특징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특징주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게 러시아 펀드에서 이게 RDIF가 러시아 펀드인데 스푸트니크 라이트 효능이 파라과이에서 93.5%라고 이렇게 좀 확인이 뜨면서 지금 관련주들 이화전기가 상한가, 시간의 상한가, 이트론 시간의 상한가, EID, 이수앱지스, 휴원스 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간에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상승폭으로 봤을 때 이화전기, 이트론 시간의 상한가를 좀 찍은 모습이고요. 이화전기가 좀 대장으로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5시 40분에 아직 상한가를 이화전기는 못 닫았는데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5시 40분 이때 벌써 상한가를 닫았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이트론이 좀 강하게 상승이 먼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봐야 될 게 문제가 제가 항상 이렇게 시간에 갭이 뜨면은 이제 저는 따라서 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과연 이게 내일 따라서 살 만한 재료인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내용이 라이트 이거 백신 접종으로 파라과이가 백신 접종 기간을 단축시켰다. 그리고 집단 면역 형성에 속도감을 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일단은 좋은 얘기죠. 이렇게 좋은 얘기는 시장에서 지금 또 그래도 좋은 게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스푸트니크가 그 바통을 이어받을지 그런 거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승을 좀 크게 했었죠. 예, 상승을 크게 해준 모습인데 결국에는 얘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면은 이 상승할 때 이 결국엔 높아진 상태에선 차익 실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힘이 든다는 겁니다. 새로운 이제 테마들이 뭐가 나와주는지 보는데 지금은 또 백신 테마들이 좀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 스푸트니크로 엮어가지고 좀 상승이 나와줄지 그런 것들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장으로는 이트론이 지금 당장에는 오늘만 봤을 때 대장이긴 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시간의 특징준 이렇게 보고 다섯 번째 오늘의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뉴스 보면은 사퇴를 한다던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하고 장남이 또 슬그머니 복직을 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주를 좀 기만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결국에 이제 불매운동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남양유업 하면은 불매운동이 좀 심하죠. 이 점 갑질 논란으로 인해서 좀 운동이 한번 나왔고요. 남양유업을 보면은 이제 하락이 계속 이어지다가 최근에 그래도 뭐 매각 관련돼 가지고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좀 상승을 좀 하나 싶었는데 이런 다시 회장 저런 오너 리스크가 다시 발동을 해가지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종목 결국에는 주주들은 이번에도 이제 배신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만큼 결국 매각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또 안 한다 뭐 이렇게 다시 회장직을 복귀한다 이게 유지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이목이 좀 안 좋게 보이겠죠. 남양유업이 이제 여기서 2013년도에 이제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 하락을 이어가다가 한 번씩 불가리스로 코로나를 이제 치료한다 이런 얘기로 주가를 한번 띄웠다가 또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다시 이제 매각으로 그런 안 좋은 여론을 돌리려고 했지만 또 이번에도 좀 시장 참여자들한테 배신감을 느낄 수 있게 좀 그렇게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대장주 크래프톤이 계속 신고가를 가면서 오늘 NC 소프트랑 펄어비스가 8% 상승을 했어요. 이제 크래프톤 이게 저번에 이제 영상 찍으면서 이때 여기 했는데 17일 날 아마 여기서 매수하고 뭐 그렇게 보고 했을 건데 이거는 좀 다음에 그냥 뭐 한번 또 보고요. 일단 얘가 이때 상장을 하고 계속 이틀 동안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것 같다가도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게임주 그동안에 또 한때 이제 하락을 했던 게 중국에서 게임이 마약이다 이런 얘기로 이제 하락이 이어지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NC소프트 오늘 8%나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웬일로 게임주가 오늘 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좀 했는지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펄어비스도 추가적으로 오늘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7.66% 상승 기관에서 좀 많이 들어온 상태고요. NC소프트도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 연기금이 좀 들어온 모습이고 크래프톤
잠깐 보면 수급이 양매수 계속 나오고 있고 연기금이 계속 사주고 있는 이런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는 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약세긴 하네요. 예, 약세긴 합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지금 지수가 빠지는데도 좀 그래도 잘 버텨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내일 여기 저점 있죠. 8월 13일 날 저점인 73,500원을 지지를 해준다. 여기를 깨지 않고 내려간다. 깨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은 결국 이게 단기간에 만들어진 쌍바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게임주들이 같이 상승을 해주면은 얘도 이제 다시 대장의 모습으로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다. 왜냐면은 얘는 이제 앞에서 미리 이렇게 상승을 크게 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쉽게 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다른 거고, 농협에서 올해 11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전면을 중단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집값이 이런 걸로 또 이것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 내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라고 하면서 제3지대 세력화 나서나, 특히나 지금 안철수 이제 당대표 같은 경우 이제 국민의힘과 합당을 안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일단은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안철수 당대표랑 선 긋기를 좀 했는데, 그래도 이 3지대에 아직 남아있는 인물들이 좀 있기 때문에 대선 출마로 인해서 좀 가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혹시 모릅니다. 이게 제2의 최재형 감사원장 쪽으로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직. 왜냐면은 또 요즘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야권에서 지지율 하락한 게 다른 쪽으로 다른 후보들한테, 야당 후보한테 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보다는 그냥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반대로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가 만약 대선 출마를 하고 계속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최재형 감사원장 처음 나왔을 때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도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일단 종목을 보면은 PN풍년이 이제 대장주입니다. PN풍년이 대장주로서 그래도 지금 단기간의 모습이 나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게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이어가다가 최근에 이제 지수가 많이 빠졌죠. 근데 지수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오히려 양봉으로 이렇게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21선을 돌파를 해준 이런 모습이고, 일단은 뭐 내일 이제 대선 출마로 인해서 시세가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재료 소멸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자리는 그래도 이런 구간 손절 잡고 그냥 이 박스권 내에서, 이 박스권 안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분할 매수를 이렇게 해보면서 여기 손절 잡고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보혜양조나 대성산업 이런 종목은 이제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고요. 움직임이 좀 약하긴 약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검찰에서 정권 교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이크를 잡고,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이제 발언을 했는데, 이게 이 선거관리법에 좀 위반이 될 수 있는 검찰에서 지금 를 착수했다라고 하는데 큰 영향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해야 되고, 저번에 중도 사태 찌라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면 좋습니다. 지금 전에도 봤지만 최재형 감사원장 종목들이 되게 움직임이, 저는 차트가 지금도 오늘도 가하게 또 빠졌지만 그 과대낙폭 종목으로는 참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돈들이 들어온 상태였는데 지금 이 돈이 하락을 하면서 크게 안 나갔습니다. 결국에는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이쪽 테마가 좀 많이 빠지는데, 근데 그런 거 치고 일단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관련주들 전체가 다 이런 하락했다가 이 거래대금 없이 이렇게 빠지는 이 구간 자체가 오히려 낫지 않나. 뭐 지지율이 그렇다고 막 확 완전히 갑자기 빠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아까 있던 그 뭐 가족 리스크가 크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치적인 거라 다른 거지만, 그래도 뭐 주가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나쁘진 않지 않나라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제가 전에 이제 홍준표 의원 그 관련돼서 얘기를 했던 게, 이 한국선제도 그런 느낌입니다. 얘도 상승을 하고 이제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다가 거래량이 없죠. 이 거래량이 없는 구간이 발생하고 그러다가 여기서 박스권을 다시 만든 뒤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 그러니까 앞에서 뭐 윤석열 후보가 계속 치고 가지, 그러니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후보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뭐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세력들이 밑에서 만드니까 결국 뉴스를 띄운 겁니다. 이 야권에서 두 번째다 의원이 그런 이슈로 해서 이렇게 좀 가고 했던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서 세력이 결국 올릴 생각이 있으면 그런 뉴스까지도 만들어서 올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신 2차 접종자는 저녁 시간에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오늘 오후 1526명이고 내일도 2000명까지 또 증가를 할 수 있다. 확진자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원희룡 제주지사, 이제 전 제주도 지사죠. 그 요즘에 이준석 당대표를 지금 때리게 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좀 지지율 반등을 좀 할 수 있나 뭐 이런 걸로. 그래서 관련주 잠깐 보면은 일단 SAMT가 대장이고요. 그냥 얘만 좀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얘가 또 보니까 8월 5일 날에 상한가를 찍었던 모습이긴 하네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얘도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지수 하락하면서 많이 빠졌는데, 근데 이 처음 상승을 했던 이 상한가의 중간 가격까지 왔거든요. 주가가 이 중간 가격대까지 왔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뭐 지수가 더 밀리면은 좀 밀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반등이 이렇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잘 나오거든요. 뭐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는 이런 모습이다. 이런 것들 보면서 얘도 한번 봐야겠다. 파인 디지털이나 제주 반도체 이쪽은 그래도 힘이 그렇게 좋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상승 반전이 기대되는 종목. 오른쪽 위에 느낌표를 눌러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하락이 멈추는 그 차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 한번 보고 오시면 좋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몇 개 뽑아 보겠습니다. 일단 총 4종목을 좀 뽑았는데요. 일단 처음 유니드부터 IB 김영을 좀 뽑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은 왜 뽑았냐면은 그 영상을 강의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일단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그 영상 내용이랑 좀 다를 겁니다. 시가가 여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 하락을 했다가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게 시가 위에서 종가가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영상 내용이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면은 이제 하락을 멈춘다 이런 건데, 근데 얘는 이제 제가 좀 어떻게 보냐면은 이 음봉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날이 있죠. 이때입니다. 8월 17일 날. 이 하락을 했을 때 이 시가 구간을 오늘 이렇게 양봉, 종가상 돌파를 해준 모습이라 저는 이 봉 3개를 그냥 같이 묶어서 보거든요. 하루의 봉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시가를 결국 여기 종가상 넘어줬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 종목을 같이 봤는데 또 얘가 이제 60분 선으로 보면은 좀 의미 있는 가격대가 어디냐고 보면은 전 여기를 좀 보거든요. 혹은 여기도 될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선을 그었냐면은 여기 거래량이 많이 터진 구간, 이 60분 봉에 거래량 많이 터진 구간의 종가, 그다음에 여기도 장 중간에 이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처음에 고점을 만들었던 구간이거든요. 단기간에 만들어졌던 이 고점 구간에서 지금 그래도 시장이 안 좋은데 여기서 60분이기 때문에 10시부터 계속 하루 종일 여기서 버텼다는 겁니다. 버텼기 때문에 얘가 슬슬 이제 하락을 좀 멈추면서 상승 분위기. 일봉을 봤을 때도 21선이 딱 밑에 있어서 매매하기도 좋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여기가 깨지고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 다음 타점인 약간 11만 7,500원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은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결국 손절은 여기 최저점 구간 있죠. 여기 10만 7,500원이고,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한번 하면 좋죠. 여기서 분할 매수하고 또 떨어졌을 때 여기서 분할 매수하는 식으로 매매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터파크는 경영 이제 매각 이슈가 있는데 얘도 이제 같은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하락이 시장이 안 좋은데 이 양봉으로서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래대금도 앞에 7천억이나 터졌던 이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죽을 것 같은데도 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괜찮지 않나 보고 있고요. 퀀타 매트릭스 얘는 이제 상승했다가 이제 하락을 계속 이어가 주다가 최근에 이런 양봉 만들어 주면서 오늘 지수 안 좋았는데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 줬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앞에서 오늘은 아니었지만 앞에 여기 이 시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이 종가, 이렇게 종가 부분이 나와가지고 제가 원하는 봉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 봉을 기준으로 그냥 여기 15,200원 손절 잡고 여기 떨어지고 그다음에 여기 떨어졌을 때 좀 추가 매수를,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매수하고 그다음 2차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IB 김영은 일자리 관련된 종목 혹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종목인데요. 얘도 이제 차트 모습이 단기간에 지금 뭔가 저점을 지키면서
뭔가 21선을 돌파할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21선 밑에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파를 하면은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종목을 좀 봤고요.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얘기하고 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 시간이 벌써 30분이 돼가지고 오늘 영상을 좀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계획을 하고 있는 5분 딱 영상 한 5분짜리를 만들어 5분 내에 그 뭐 공부할 내용 같은 거를 한번 영상을 지금 찍을까 합니다. 지금 생각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공모주에 대해 크래프톤은 빠졌을까 뭐 그런 내용이나 이런 종목은 매수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좀 짧게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